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신나서 제가 이렇게 웃음이 터졌네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상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얘기부터 할까요? 시장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 글로벌 증시를 보려면 결국 이제 미 증시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 증시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경기 지표가 이전부터 대부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시장이 좋은 성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 상승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받아들이다가 오히려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소매 판매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세가 나오면 이유야 여러 가지가 많았었죠. 저점 매수의 기회다부터 해가지고 반발 네.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건데, 네. 사실 이런 분석이 저는 조금은 좀 격하게 표현해서 얼토당토하는 분석이지 않나, 아니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건 맞지만, 네. 쉽게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집이 여태까지 장사를 잘 하다가 장사가 여태까지 계속 장사 잘했다고 소문을 이렇게 내다가 오히려 장사가 조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 보다, 이러고 이제 지수가 더 상승하는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 중요치 않죠. 시장이 그렇게 가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경기가 계속 좋으면 네.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 인플레가 상승해야 되는 거고, 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인플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이 될까봐 무서워, 이런 얘기가 사실은 경기가 좋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고, 경기가 좋으면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 거라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네. 지수는 우상방으로 달릴 가능성도 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투자 심리가 현 시점에 워낙에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과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인 문제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인플레는 계속 또 오를 거고, 금리 인상 또 해야 되고,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포감, 우려감이 이제 너무 이제 같이 상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또한 이 이제 금리 인상의 우려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오늘 이제 오다가 이제 네. 지인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네. 물어본 게, 뉴스에서 많이 테이퍼링이 나오고 양적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를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점차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논의해야 돼. 이거는 양적 완화를 줄여 갈 거란 얘기를 하는 건데, 양적 완화가 뭔데? 라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양적 완화가 뭐냐면, 지금 이미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이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뭔가라도 이제 고인물은 썩으니까 이 통화량을 늘리고 이 거래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제 국채를 매입하거나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써가지고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이제 그런 방향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건데 그 말은 결국 이제 중앙은행에서의 돈 풀기 정책을 줄이기 위한 걸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중앙은행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더 이제 버프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서워서 시장이 움츠러드는 건데 사실 왜 이게 줄어들면 무서워해야 되느냐.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서 이제 줄이는 건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요.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개념부터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미증 씨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더라도 시장이 꼭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증 씨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상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근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예정이 되면 또 그때 돼서 테이퍼링 우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겠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섣부른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네. 사실 지금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어요. 일단 네. 그 얘기는 꾸준히 그 스탠스를 그럼 바꾼 적은 믿어야겠죠? 없죠. 네. 만약에 지금 말을 바꾸면 온갖 비난을 그렇죠. 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무서운 거죠. 그 연내에 안 한다 그랬지 내년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내년에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만 나와도 시장은 크게 이제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설의 발표를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직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 안 시장을 그래도 지금 허락받으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국내 시장 넘어가기 전에. 아니 하나만 더 이제 짚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네. 조금 전에 말했던 경기 지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계속 단순하게 코로나 관련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 계속 이제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겠다. 완화를 시작한 곳도 있고 그리고 네. 뭐 백신 맞으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된다. 맞아요.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뭐 손목에 팔찌라도 주나? 뭐 이런 생각을 아직 해봤죠. 모르죠.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마스크 안 쓰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백신을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 순차적으로 백신 맞은 사람들 먼저 마스크를 벗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좀 됩니다. 마스크를 아직 쓰고 있는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았구나. 위험분자. 이런 식으로 취급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진짜.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벗기려면 다 같이 한꺼번에 벗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네. 미국이 지금 벗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벗기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쭈구리처럼 이렇게 소외당했었던 뭐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 이런 섹터들이 다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조금 미국이 좀 이 경기를 좀 더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자꾸 벗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미국이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아마 더 뭔가를 더 벗기기 위해서 뭔가 더 벗기기 이제 위해서. 코로나 그런 단어를 마스크를 좋아하시나 꼭 봐요. 넣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요? 네. 뭐 주어는 빼도 괜찮지 않았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네. 뭐 이제 이쪽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화이자에서는 뭐 먹는 알약을 만들 거다. 네. 뭐 그러면 아마 뭐 좋겠죠. 뭐 그거부터 그리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나눠주겠다 다른 나라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 재산권을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자. 네. 이거 뭐 니네 회사가 만들었다고 니네만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도 이렇게 참 공급을 천만 퍼뜨려야 논란이 된다. 많아요. 네.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쪽이에요. 왜요? 네. 그래도 나만의 그런 지식 재산권인데 그걸 지금 쉽게- 인류를 살려야 되는데 나만의 재산권을 위해서 이거를 저 이기적인 여자예요. 근데 네. 저도 반대입니다. 네. 저는 왜 반대하냐면 이 인류 만약에 이거를 반강제로 지식 재산권을 오픈했다? 그러면 네. 어떤 기업이 뭔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향후에 그런 또 노력의 어떤 질병이 인정이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 못 줄 알고.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눠야 뭐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그게 이제 찬성파의 논리겠죠 아마.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가 이제 빨리 조금 더 이렇게 눌러질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차후에 또 이런 바이러스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연구는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강제로 오픈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반대 입장이네요. 뭐 그럼 안 되겠죠 뭐. 둘 중에 둘 다 이제 뭐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죠? 근데 절대 쉬운 실제로 지대권이 풀리더라도 절대 쉽게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된다면 미국이든 뭐 온갖 선진국들이라든가 이제 뭐 보급이 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여태까지 이제 보급받지 못했던 이제 소외받았던 이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한 국가들이 그때쯤 이렇게 풀어줄지는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바로 이렇게 절대 풀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우리 시장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미증시는 안타깝게도 하락하면서 마쳤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꽤 분위기가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죠.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분위기가 좋았지 어제는 또 영 맞아요. 좀 비리비리했거든요. 네, 비리비리. 사실 국내 증시도 저는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뭐 후반에 좀 이제 뒤쪽에 이제 섹터별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네, 오늘 섹터 얘기 나눌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리고 좀 더 뜨겁고 향으로도 더 뜨거울 수 있을 편하게 만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3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는 네. 뭐 아쉽게도 최근 조정을 좀 받기도 했었지만 오늘 다시 이제 분위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분위기 회복세를 당분간은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 높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안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가능성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당분간 뭐 굳이 이제 시간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정도도 계속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네. 연기금까지도. 수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급은 사실 현 시점에서는 수급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예, 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이제 투심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현재 이제 완벽하게 방향성을 이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 게임이 계속 이제 필요한 시기겠죠. 아마도 이제 좀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팅을 한다면 이제 상방 하방 쪽에 본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은 우상방 쪽의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네. 역시 그러실 줄 아셨어요. 넘어가려고 말씀이 했어요? 너무 많으셨네. 넘어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넘어갈게요. 네. 그 경기 지표라든가 이제 주요 일정 같은 거는 좀 필히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뭐 막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쉽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영웅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웅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영문 4에서 이제 공구공사라고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공구공사요. 네, 오히려 여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투자 정보에서 뭐 다른 HTS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든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나는 못 보겠다. 뭐 귀찮다. 그러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그렇죠. 수시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주요 경기 지표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무슨 지표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고용 지표, 비농 지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눌러보면 지표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네. 이제 들어와만 계시면 이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 대응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수급 측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시장 예측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많은 지표들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실 때는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우리 상구님이 직접 자료도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도 정말 쉽게 풀어주시거든요.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점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참여하시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장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뜨거웠죠.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메타버스가 일단 뭐에 합성한지 우선 알고 계시나요? 네, 뭐죠?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 그렇죠. 네. 현실과 가상을 합치는 네. 합쳐져서 이제 가상의 3차원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미 가상의 가상의 3차원 세계는 많이 접했었죠. 예를 네. 들어서 게임이라든가 게임 속 세상도 맞아요. 가상의 세상이니까. 근데 현실과 이제 더 밀접하게 접촉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는 과기부에서 우리 이거 얼라이언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중이 네. 됐던 거죠. 근데 단지 저거 만들었다고 이렇게 뜨거웠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과기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의 무슨 얘기냐면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리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선두주자로 이 메타버스 섹터가 달릴 가능성을 높여준 거죠. 근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3세계가 사실 단기간에 구현되거나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생활 속으로 파고들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힘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강한 힘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이슈를 받았는데 네. 반짝하고 또 바로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는 왜 이제 양방향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 근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대우건설 같은 종목을 얘기할 때는 단타도 중기도 장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섹터는 단타 혹은 장기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윙이나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슈발로 단타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이제 하면 이제 좋은 섹터 혹은 정말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종국에는 어느 정도 종국이 언제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기술 분야는 분명히 발전을 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실 속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든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면 당연히 종목 선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겠죠. 네, 근데 어떤 이제 종목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네, 이 중에서 오늘 아무래도 크게 시세를 냈던 선익 시스템이요? 사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까지 연관이 그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덱사메타손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저는 한 종목만 이렇게 콕 집어드리기는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타 혹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해놓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기는 그쵸. 하고 싶지 않은 현 시점의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이 관련 종목에 대한 이제 이 섹터에 대한 종목을 이제 받고 싶으신 분은 조언을 받고 이제 저의 이제 피셔를 듣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의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런 호재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들썩였는데요. 관련주들 상승은 단기나 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구님의 전문 종목입니다. 최애 섹터요. 네, 최애 최애 섹터. 섹터. 건설주들 오늘도 꿈틀거렸네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건설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건설 섹터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처럼 막 미친 듯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약진하고 있죠. 근데 이 약진이 큰 네. 조정도 없이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큰 폭이 막 이런 식의 조정이 아니라 조정을 줘봤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라고 잔잔하게. 보기도 좀 민망한 수준으로 네.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건설 섹터를 최애한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길기 때문인가요? 그쵸.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왜? 그때도 설명드렸었는데 2008년, 2007년, 2008년 당시가 건설 네. 섹터가 가장 이렇게 호황기를 맞았던 섹터인데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제가 맞춰서 기뻐서요. 네. 아까 치킨 네. 아닙니다. 치킨 게임 얘기할 때는 좀 재밌었는데 아. 어쨌든 그래서 2007년 8년 정도가 이제 가장 호황기였었는데 그때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 당시만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그 한참 그 호황기 때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 반의 반도 못 가는 기준을 오. 대우건설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네.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아직 저평가돼 있다. 그럼 건설주 중에서도 대우건설이 최애 종목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에이, 근데 대우건설은 안 이제 넘어오시네. 주도 섹터라고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우건설이 여기 대우건설 차트로 잠깐만 네, 보여드릴게요. 대우건설 오늘 또 5% 넘게 시세를 냈네요. 네네. 7,7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너무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미 너무 고점 아닌가라는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진입이 주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차트를 줄여서 보면 지금 2007년 8년 당시가 가장 이렇게 이제 호황기였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시기에 비해서 주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고통 속에 속상하실 것 있겠죠. 같네요. 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거의 이제 10년 넘는 시간을 조정만 받아왔던 거죠.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그쵸. 얼마나 이제 이 섹터 자체가 너무 속상하실 버거웠을지 이제 눈에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겨우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고점이 겨우. 아니네요. 저는 이제 갓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장사 영업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돈 몇 조짜리 수주 이렇게 하고 영업도 꾸준히 계속 잘하고 있고 향후로도 잘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최애 종목이 아니네. 그렇네요. 어머. 그렇다는 더 큰 얘기입니다. 종목이 숨어 있다. 그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네. 단타도 중기도 스윙도 장기도 다 할 수 있는 가능하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네. 단타로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건 내 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로 접근할 거다. 나 이거 한 2년, 3년 들고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들어가도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때까지 정책 때문에 꾸준히 움직이겠죠? 그쵸. 그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직전 예상하세요? 고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네. 차이가 많아요.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만 잡아도 8,200원입니다. 네. 가장 단기적으로만 잡아도. 근데 여기 돌파 안착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지금도 이미 사실 이제 추세 전환을 이미 했다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네. 있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지라고 하신다면 8,200원 돌파 안착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대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가장 돈이 되는 분야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많은 가지고 있으니까. 쪽이니까요. 네. 결국 정치라는 건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투표를 누군가한테도 항상 이렇게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네.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하더라도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효표를 잡기 위한 공약을 또 낼 테니까.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없고 지지하는 그런 주자가 없어라고 할지라도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이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건 이 섹터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못 짓게 하면 새로 못 짓게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고 건물 더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건설 섹터 또 날아가는 거고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오건 이슈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건설 테마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무가 충분히 받쳐주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정책적으로도 이슈를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겠죠. 가야죠. 그래서 그때도 네.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제가 드린 종목이 잘 가는 게 아니라 네. 갈 만한 종목을 말씀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또 그래서 저는 이 섹터를 너무 이제 최애하지만 이 섹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건설 섹터만 물고 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거칠었나요?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도 이제 이 섹터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충분히 이제 몇몇 종목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이제 단타적으로도 혹은 이제 중기 장기까지도 충분히 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애 섹터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애 섹터. 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대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접근하세요? 생각하세요? 정치 테마주는 네. 항상 말하지만 저는 단타로만 접근을 단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테마주도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슈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로 엮이는 이유가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항상. 아, 그렇죠. 인맥 관련한 것도 그러니까. 생뚱맞은 게 너무 그리고 많으니까. 무슨 전에 족보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아, 네. 어디 윤 씨라고 막 네.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좀 저는 제가 선호하는 그런 아니 주가의 본질에 저는 주식 투자라는 본질에 살짝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 단타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나시면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네. 제가 전문가님이 최애 섹터는 이런 부동산 쪽, 건설 쪽이잖아요. 건설 저는 이렇게 대선 관련한 섹터는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섹터를 전 좋아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네. 게 사실 조금 저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버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왜 출산 장려 정책이 있겠어요? 지금 워낙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주만큼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죠. 괜찮은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건설주랑 비교를 상대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건설주랑 비교한다면 저는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건설주 여기 있고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이 여기 있습니다. 출산 그러니까 장려 정책은 이제 중국 산화 제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네. 건설 섹터만큼 꾸준히 이렇게 아. 끄집고 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봤을 계속 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네.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네. 효과가 있어야 네. 의미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처지지는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오히려 차라리 중국을 기대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죠. 네. 중국이 만약에 정말 그게 풀린다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게 또 많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네. 노란 톡방에서는 또 출산 관련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중국 네. 얘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왜 웃으시죠? 와, 이미 준비를 다 하셨군요. 당연히 어떤 종목일까요? 그 종목이요? 그럼 들어오시면 아가방? 아닙니다. 세븐? 아닙니다. 중국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중국, 중국과 네. 관련된 출산 관련 뭐 아기용품 관련 해가지고 뭐 그런 쪽인데 네.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일단 그래요? 제가 지금 근데 그 종목이 차트도 별로예요. 별론데 왜 들어갔냐? 전고점 돌파 타이밍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삼성출판사 뭐 핑크퐁 대단하죠. 뭐 대단한데 지금 무서워서 저는 단타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단타 하고 싶으면 고점에 있는 지금 뭐 엄청 위에 고점에 있는 종목 해야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단 목표가랑 컷을 명확히 잡으면 어떤 종목을 못해요. 저는 아무리 고점에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무섭든 말든 일단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자기만의 거면 기준을 잡아라. 할 거면 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컷은 잡는데 또 목표가를 안 잡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연상, 점상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단타를 하는데 목표가를 안 잡고 그냥 좋아 보여서 들어갔다.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조금 격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 수익을 보더라도 손절이 계속 날 때까지 그 방법을 반복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이제 좀 이렇게 퇴색되기 그쵸. 때문에 목표가와 컷을 명확히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 여기서 지금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는 없고요. 그래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 종목이 정말 꽤 오래 전부터 여기엔 있네요. 뭐 종목 여기에 찾고 있는데 싶어가지고 여기 정말요? 있는데, 예림당. 아닙니다. 아닌데 뭐 지금 제가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냥 종목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목이 중요한가요? 종목 그냥 네. 아니 아니 뭐라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으면 다 알려주겠다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거를 그냥 종목만 들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오가닉. 오가닉. 아, 오가닉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살짝 물려 있습니다.
살짝 물려 있는데 네. 충분히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제가 되고. 괜히 괜찮습니다. 전 자신 것을 있으니까. 여쭤봤나요? 근데 그래도 이제 기준 잡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렇죠. 기준 잡는 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1.93% 밀리면서 맞췄네요. 제가 현재 네. 주가 흐름 별로 안 좋다 그랬었잖아요. 꽤나 오랫동안. 제가 괜히 파고들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힘을 못 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기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면. 근데 네. 차이나 포비아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의으시는 거죠? 그냥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전혀. 좋습니다. 뭐 이제 수익이 날 거니까요. 예정에 그렇죠? 없었던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 종목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그 중국에 대한 산화 제한 정책 기대감 때문에 그 이제 기대감 오를 거다.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750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새로 추세 전환을 도모할 가능성도 열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750원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뭐 전고점 네. 돌파 타이밍에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국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진입을 해 있는데 지금 저항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상태가 지속되거나 혹은 주요 자리가 이탈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손절을 해야겠지만 현 시점에 충분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강하게 이슈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이 짱이야, 출산, 장래 정책 관련된 종목이 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략을 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근데 여전히 계속 빌빌거리고 약세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손절을 각오하고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특히 네. 이제 목표가 꼭 잡아야죠. 이게 가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때 보통 주린이 분들께서 손절보다 목표가를 더 못 잡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손절은 네. 막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막 그래가지고 손절 자리 와도 손절 안 해. 뭐 좀 더 버티고 이거 휩쓸일 거야라고 하면서 더 버티고 손절 폭은 더 크게 잘만 버티면서 목표가는 조금만 수익 나고 있으면 이거 빨간불 떴다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목표가 그러니까 손절가 당연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도 정말 필히 배우시고 좀 조언을 들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빨간불 떴다고 오히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소통을 네. 많이 하다 보면은 빨간불일 때 더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못 기다리고 미리 청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이렇게 곤조를 부려서 억지를 부려서 목표가를 고집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그러니까 진입할 때도 청산할 때도 진입과 이제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기준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잡는데 제가 손 내밀어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꾸준히 부동산 정책 이슈들이 나올 테니까 건설 섹터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설 섹터를 가장 좋아하는 우리 상구님의 최애 유망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발 산화제한 정책 기대감으로 오가닉틱, 코스메틱까지도 제가 어렵게 얻어낸 거 보셨죠, 여러분? 하지만 이 종목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도 꿈틀거렸어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섹터를 저는 네.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정말요? 사실 이 섹터도. 근데 좀 어려워요, 이쪽 섹터는. 이 섹터도 사실 지금 당장 뭔가를 이제 내놓을 수 있을 뭐 그런 섹터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네. 지금 일단 오늘 이슈를 받았던 건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뭐 8개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좀 받았죠. 네. 근데 이 전에 이미 중국에서 화성에 드디어 이렇게 보냈죠. 화성에 이제 텐션 1호를
드디어 이제 보냈습니다. 네. 미국이랑 러시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화성에 보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화성에서 중국어로 뭐 여러분 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 중국 14억 인구가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주 관련된 섹터는 이미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뭐 아르테미스 연합 요 분위기 때문에 한 번 더 버프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 뭐 AP 위성, 세트레가이, 제노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쵸. 수익 이미 보셨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이거는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보유 종목이에요. 중이세요? 내년까지 들고 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요술봉을 들고 왔는데 이게 탐나네요. 저 주고 가실래요?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이거 저 감사합니다. 이제 지인분한테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 드리고 갈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왜 예전부터 사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왜 맞아요. 얘기했었는지 혹시 그건 기억나시나요? 좋은 점. 기대감이 크다. 어떤 기대감? 미래. 어떤 미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네.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네. 일단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만을 말씀드리기 위함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제가 왜 최애하는 종목이냐? 최애 섹터는 건설 섹터지만 최애 종목은 이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이전에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재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방위 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항공으로도 테마가 엮여 있죠. 왜 엮여 있을까요? 뭐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우주산업 쪽으로 이제 그 이슈를 받았던 세트레가이라든가 제노코로 인해서 더 이제 버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세트레가이의 지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준 자회사 네. 수준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나 또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노코가 하나 시스템이랑 또 이 거래를 했죠. 무슨 43억 규모의 뭐 공급 계약을 피아식별 장비 뭐 이런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이제 그 청산 타이밍은 내년 이제 호주 장갑차 이제 그 선정 사업에 이것만 선정이 된다면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50조 사업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50조 사업으로 그 수주가 되면서 50조 사업으로 번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끼친 거죠. 이 섹터뿐만이 아니라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노리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뭐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보유 중이신데. 보유 중인데 가는 길에 호재가 이렇게 많네. 우주항공도 있고 드론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요, 재료가 너무 전문가님 많아. 이렇게 오늘 시세를 가장 많이 낸 AP 위성도 7%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 그쵸? 세트레가이도 많이 거론이 그쵸?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다른 종목들은 네. 재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항공밖에 이게 없어요. 많은 그러니까 재료가 다 그런 건 있으니까.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네. 종목들이 그 뭐 위성 뭐 아니면 뭐 관련된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인데 차트만 이거는? 봐도 아실 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AP 위성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AP 위성은 오늘 7.61% 급등을 하면서 1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AP 위성을 봐도 네. 최근 그러니까 뭐 지난 2월까지 그 이제 급상승 이제 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질질질질 이렇게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AP 위성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성 관련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단발적으로 뭐 단발까지는 아니지만 큰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지금 꽤 오랫동안 한 서너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련된 재료가 이제 소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재료로 인한 주가 상승 요인의 그 힘을 충분히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지금 다시 재차 힘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빌빌거리고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그림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버거운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땠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차 목표가가 4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드렸었는데 제가 26,000원이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이미 1차 목표가는 터치는 했지만 우와. 저는 공식적으로 청산하지 않았죠. 왜 청산 안 했을까요? 더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요. 왜 더 올라간다? 차트를 본다면 네. 26,000원에 진입하셨다고요? 26,600원에 우와.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굉장하신데요? 지금 충분히 주가 다 상승했나요?
충분히 고점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시를 해드렸던 게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7만 원도 사실 양심적인 목표가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볼 수도 있지만 1년 정도 들고 있어서 뭐 수익률 한 뭐 100% 200% 나면 괜찮은 거니까. 와.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와, 저 종목 좋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 바로 당장 잡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제 리딩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최소한 익절 타이밍이라도 제 신호에 맞춰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왜 최애 종목인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상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것만 뭐 검색해 보셔도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뭐 우주항공 관련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홍보만 하고 있는 것 꼴이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와 비슷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뭐 지금 갑자기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당장 우리가 화성으로 이전을 뭐 이주 계획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네. 이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기술이든 매든 어떤 쪽으로든 시간이 꽤 걸리는 거라서 지금 이슈를 받아줄 때 탄력 받았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든 혹은 아주 멀리 장기 접근을 하든 이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필히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혼자 하면 이 섹터는 특히나 많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상구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이 종목으로 26,000원대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46,000원대에서 수익권에 계십니다. 근데도 앞으로도 1년 넘게 길게 보고 장기로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948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우주항공 섹터 얘기하니까 또 비슷한 섹터가 전 또 생각이 났어요. 로봇 관련주들. 좋죠.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야 되나요? 이제 다음 코너도 있으니까. 예, 또 수익률도 자랑해야 되니까 수익률 그렇죠. 자랑 못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로봇 섹터도 굉장히 네. 유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봇 섹터는 메타버스나 이제 우주 항공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그림이 많습니다. 사실 이 중에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을 띄워주신 것 같은데 네. 로보티즈라든가 그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서너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최소 저 두 종목으로만 해가지고 합치면 50%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 로봇? 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하나하나 뭐 개별 종목으로 따지고 뭐 파고들다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연동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로보티즈라든가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라든가 뭐 연동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로봇 기술이 확실히 예전에는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셨나요? 그 불쌍한 로봇 막 발로 차는데 막 넘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봤어요. 그 좀 유명한 짤인데 네. 예전에는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 수준의 로봇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달려다니고 춤추고 이제 이런 그렇죠. 수준의 로봇이 네. 나왔고 로봇이 단순하게 인간형을 만든다는 게 로봇의 끝이 아니거든요. 뭐 기계와 자동화부터 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에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이 중에서 본다면 네. 로보티즈나 유진 로봇 같은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조금은 네. 애매할 수 있어요. 네.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는 0.31%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합 마감하면서 3,875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가고 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두세 달, 세네 달 동안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5,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고통 속에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2,500원 부분부터 들고 있다고 하신 분은 여전히
뭐 웃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조정세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뭐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장기 접근을 하신다면 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또 주목받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기술 발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실생활에 더 많이 투입이 될 거고 분명히 재조명 받을 겁니다. 언제?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준으로 잡는다면 메타버스나 지금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확실한 지금 호재를 받고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네. 그 호재가 어디까지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멀리 보고 정말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건설 섹터는 그게 아니죠. 눈에 명확히 보이잖아요. 네. 아니 재무가 탄탄하고 이제 장사 잘하고 있고 장사 앞으로도 잘할 거고 정책발까지 받아줄 게 명확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테마가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이런 호재들이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메타버스나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빨리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신다면 이슈빨 받을 때 단타 접근하는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섹터를 단타 접근할 만한 섹터는 아니지만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당연히 기술적 분석은 하고 이제 진입 타점 잡아야겠죠. 네,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는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설 섹터나 메타버스 아니면 우주항공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맞나요, 정말? 뭐 비교 대상이 로봇 섹터라면 네. 지금 좀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쪽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고 네.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이쪽 해라고 말하면 네.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실수했네요. 아닙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요. 빨리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수익률 저랑도 전문가님의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수익률. 네, 지금 상근님 벌써 지금 5월 달, 이번 달인데 초단타에서 단타 매매 현황이 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웃고 계시죠? 아니요. 네, 다음 종목들 더 확인해 볼게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2%대, 아시아중묘도 5%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또 단기에서 수익 매매 현황은 49%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5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또 중기에서 장기 종목 휠라홀딩스로 현재 18.81% 수익률 기록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민망했네요. 네. 단타 수익률이 너무 적어서 좀 민망했는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사면철강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손절한 종목을 브리핑하는 겁니다. 11% 가까운 이제 손절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사면철강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강세를 보였죠.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된 쪽 섹터가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현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재차 네. 조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단타로 네. 이거 시간. 그럼 이 좋은 시간에 수익 난 거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포트 좋습니다. 구분해가지고 단타 포트, 단기 스윙 포트, 그리고 중장기 포트로 크게 세 포트로 분류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 나는 단타만 선호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내가 직장인이라서 이제 날마다 이렇게 많이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단기나 스윙 종목으로 이제 한 달 뭐 일주일에서 세 달까지 이런 이제 처음부터 초기 목적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 혹은 취향, 성향에 맞는 종목을 분류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어떤 분이 저를 만나시더라도 분명히 자기에 맞는 그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와 종목들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2시간 함께 할까요, 전문가님?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